오늘 에필로그 Y 시간 이 수산물 유통의 문제점을 알려온 탐사보고서 기록팀을 만나봅니다. 이해가 어려운 수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의 모든 것들을 김지환 기자가 하나하나 설명해 준다고 하는데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에필로그 Y 유다원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엔 관행이라는 명분 아래 지속되는 여러 행태들이 존재하고 있죠. Y10 탐사보고서 기록은 무심코 지나친 우리 사회 관행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기록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산물 유통 과정의 문제점을 짚어본 기획탐사팀 김지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기자님.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기획탐사팀의 김웅래 기자께서 출연을 하시면서 다음 편에 대한 스포를 조금 해주셨거든요. 이제 돈과 관련된 이야기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탐사보고서 기록을 보니까 이제 수산물 유통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짚어주셨더라고요. 이 주제를 좀 선택하게 되신 이유가 있었나요? 처음에는 저희가 제보를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수협 직원분의 이제 제보였는데 본인이 뭐 이렇게 자금 관리를 하던 중에 그게 이렇게 잘못돼서 이제 수협 측과 이제 뭐 고소 고발 있고 뭐 고발도 당했다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처음에는 그렇게 좀 단편적인 단순한 제보여서 저도 이게 어떤 내용인지 이렇게 알아보던 중에 그러면 왜 이렇게 자원 관리를 하는데 이게 돈이 비었지? 그럼 돈이 비는 과정에 그럼 왜 이 사람들한테는 외상을 줬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파고 파다 보니까 이게 수산물 유통 구조에 좀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네. 사실 이번 편을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바다에서 그 고등어가 잡혀서 네. 이제 소비자인 저희 이제 식탁까지 오르는 과정에는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유통 과정이 있어요. 근데 그 유통 과정에는 각자가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네. 이제 도매법인이라는 곳이 해야 할 역할이 있고 또 중도매인이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그래서 그 역할을 서로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역할을 남한테 또 떠넘기는 경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이 수수료라든지 이제 부차적인 비용 등이 이제 어민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한테 전가되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저희가 다뤄서 좀 심층적으로 파보려고 했습니다. 이 유통구조로 거래 물량이 줄어들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선하기 위해서 뭐 시장 도매인제를 도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이게 경매제랑 좀 차이가 많이 있는 건가요? 각각 원래는 역할이 있잖아요. 이제 도매시장 법인은 수십만 해오고 중도매인은 이제 분산만 해오는데 네. 이게 잘 안 된다는 이유가 지금은 중도매인이 그냥 거의 다 하고 있어요. 물건을 끌어오는 것도 그러니까 어민들한테 물건을 받아오는 것도 중도매인이고 그리고 이제 퍼뜨리는 것도 이제 중도매인이고 그래서 시장 도매인제 같은 경우에는 이 중도매인한테 그럼 수집 분산 다 할 수 있게 해주자. 그러면 유통 구조도 줄고 뭐 굳이 경매 안 해도 가격 정해서 이렇게 하면 좋지 않냐 이렇게 했는데 또 얘기를 들어보면 단점들도 좀 있기는 있어요. 어떤 문제점이 있던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민분들이 물고기를 잡아와도 바다에 나가서 뭐가 잡힐지 사실상은 잘 모르잖아요. 네. 이제 나라에서는 그분들의 이익을 보호해주려면 잡아온 물고기는 다 팔릴 수 있게끔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역할을 하라고 시킨 게 도매시장 법인이거든요. 근데 시장 도매인제가 생기면 이제 수집과 분산을 다 하는 거를 예를 들면 저희 흔히 아는 대형 마트들도 네. 시장 도매인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마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팔리는 물건들만 가져오려고 하겠죠. 네. 하겠죠. 그러다 보면 그런 거를 잡아오는 어민들은 손해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금 딜레마가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를 혹시 해외에서는 하고 있는 곳도 있어요? 경매제 자체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것도 일본이 사실 예전에 모태가 돼서 들어온 건데 뭐 일본도 지금은 경매제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바뀌었나 보네요. 네, 일본도. 거의 없고 그리고 뭐 프랑스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뭐 다른 나라들도 저희가 조사를 해봤을 때는 경매제가 거의 없고 이렇게 직거래, 시장 도매인제가 거의 활성화돼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떤 분야든 뭐 관행이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수십 년간 계속 이어져 오고. 근데 이게 수면 위로 좀 끌어올리기도 이번에 어려운 점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되게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기록의 특색이 아닌가라는 생각, 기록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취재하는 과정에서도 사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 뭐 안 바뀐다, 뭐 해봤자 뭐하냐 그렇죠. 이런 말씀 주신 분들도 많으셨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저희가 한번 방송을 하고 내보내면서 환기가 되면 또 다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지금은 또 정부라든지 해양수산부에서도 조사도 들어가고 하니까 그 관행을 바꾸는데 좀 일조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오프닝 영상을 보니까 저희가 식탁에서 생선을 먹는 장면부터 뭐 유통 과정, 이제 지나서 배에서 잡는 장면까지 보는 게 인상적이었는데
그걸 보니까 이제 취재하는 과정이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하시면서 좀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이거 취재가 네. 한숨부터. 취재가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이 미뤄지고 네. 지연되고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영상을 돌리잖아요. 네. 돌리는 마지막에 종착점은 저희가 고기를 직접 잡는 모습까지 있는. 직접 취재진이 잡는 모습으로.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잡아서 이렇게 도매시장 법인이 냈는데 납품돼보고 팔아보려는 계획까지 했는데 지금이 금어기더라고요. 네, 금어기여서 배가 안 나간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이 많았어요. 이제 그림이 있어야 되니까. 네. 근데 이제 소형 선박들은 이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배가 나가서 들어오는 날을 기다려야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계속 거의 24시간 대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 출장도 당일인가 연락을 받았어요. 오늘 배가 밤 10시에 들어온다. 그래서 저희가 오후에 그 전화를 듣자마자 진짜 각자 짐 싸서 네. 내려갔던 거고요. 배 고등어를 내려야 되잖아요. 네. 이제 새벽 동안 작업을 하니까 새벽 동안 그걸 찍고 또 새벽 6시에 그 어시장에서 위판장에서 네. 경매를 하더라고요. 그거를 찍고 또 그게 이제 가락시장까지 올라가는 거를 찍어야 돼서 저희가 2박 3일 동안 잠을 거의 7시간도 못 자고 그 그림을 찍어서 좀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던 취재였어요. 저는 그 오프닝 그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초로 따져보면 좀 짧긴 하지만 좋았거든요. 왜냐면 영상을 이제 거꾸로 우리가 먹는 과정을 이제 거꾸로 보여주는 입장에서 좋았는데 또 이런 어려움이 있을지는 몰랐네요. 이번에 제가 듣기로는 그 원래 김지환 기자는 그 사회부에 계셨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번 편부터 이제 기획탐사팀으로 왔다고 들었는데 해보니까 어떻던가요? 자동차로 굳이 따지면 이제 사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속 100km로 달린다고 하면 기획탐사팀은 한 30에서 50 사이로 달리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장기전 아닌가요? 장기전이어서 기획탐사팀은? 그래서 사건띠 같은 경우에는 취재 시간이 오래 주어지지는 않거든요. 당일에 제보를 받은 것도 당일에 써야 하는 경우도 있어서 한 번씩은 좀 아쉬울 때도 있었거든요. 이거 좀 취재를 더 해보면 더 의미 있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거를 좀 충족시킬 수 있는 부서가 기획탐사팀인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만족하면서 취재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기획탐사팀 이제 분들이 출연을 하시면 꼭 여쭤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기획탐사팀에서 직접 해보고 싶은, 좀 취재해보고 싶은 그런 분야나 뭐 주제가 있나요?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환경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네. 사실 사건팀에 있을 동안에는 늘 사건, 사고만 다루고 이렇게 해서 좀 그런 부분을 다루기는 쉽지는 않았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환경 문제도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래서 꼭 다뤄야 할 그런 환경 주제로 저는 한번 취재를 해서 시청자분들을 만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기획탐사팀에서의 김지환 기자의 그런 새로운 활약도 기대해보고요. 다음 편도 저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